안녕하세요. 결혼한 지 6년 차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.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와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저는 최근에 저지른 일로 인해 얻게 된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제 도무지 남편 얼굴을 볼 자신이 없습니다. 지금 이 분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누구에게라도 털어놔야지 숨을 쉴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시댁에 방문했습니다. 작은 읍내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시댁은 도심의 모습이라곤 전혀 묻어나 있지 않는 곳이었죠. 푸른 여름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나 있는 게 참 멋들어진 동네입니다. 하지만 제 눈엔 그런 게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. 전 시댁만 오면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. 오랜만에 좋은 공기를 마셔서 너무 행복하다는 딸과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끓어오르는 증오와 알게 모르게 피어나는 욕망에 도무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제 감정을 추스려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작은 옷가방을 든 채 시댁 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어머니께서 닭을 잡으셨는지 구수한 닭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어요. 그리고 한켠에서는 가마솥에 장작을 피우고 계신 아버님이 서 계셨죠. 연세에 어울리지도 않는 탄탄한 가슴을 구경이라도 하란 듯이 위통은 홀딱 벗어놓으시고는 불 조절을 하고 계시는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은밀했던 아버님과의 일탈이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더군요. 아버님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려는 듯 오히려 더 자연스레 위통을 벗으시곤 하루 종일 노동으로 땀을 흘리시다가 시원하게 샤워를 마치고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제게 오곤 하셨죠. 그러다 보니 이날도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이성에 짓눌렸던 저의 욕망이 마구 살아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?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제 감정, 온몸에서 원한다고 소리치는 이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생각들. 이대로 그냥 지나쳐버려야 하는데 아버님께 먼저 다가가고 싶은 제 마음이 도무지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. 혹은 내심 아버님이 제게 먼저 한시라도 더 빨리 다가와 주시기도 바랬습니다. 네, 저희는 이미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넘어버린 지 오래고 서로의 즐거움을 탐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그런 아버님의 능숙하고도 휘황찬란한 손길과 섹시한 눈빛을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혼자 달아올라 있는 저를 두고 시아버님은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시더군요.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를 의식하기라도 하듯 세상 차가운 것이 절 잠시 체념도하게 만들었어요.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. 다시는 날 정복하지 못하시도록 어떠한 여지도 주지 말자고. 혼자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도 저도 계속해서 시아버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. 형님네 가족들은 차가 밀리는지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다고 전화가 오셔서 저희 식구와 시부모님이 먼저 점심 식사를 끝냈습니다. 거하게 차려진 시골밥상이어서 그런지 배가 좀 부르더라고요. 다 같이 마루에 앉아 누웠는데 잠이 솔솔 오는 겁니다. 딸아이는 이미 잠들었고 시어머니도 과일을 챙겨오신다더니 이미 자리 잡고 진득하게 코를 골고 계시더라고요.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며느리인 저 셋만 정신을 차리고 있던 상황. 왜인지 모르게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가슴으로는 이미 시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수백 번 외치고 있었습니다. 남편이 잠시 배부르다며 집 앞으로 산책을 나가버렸고 저의 마음을 읽어내셨는지 시아버지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? 이내 제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애써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댔습니다. 하지만 저는 결국 시아버지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. 남편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결혼 6년 동안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제 욕망과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.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원하는 것을 가져보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저의 욕구불만은 절 더욱 힘겹게 감싸며 괴롭혔고 그걸 혼자서 견뎌내느라 많이 괴롭고 힘들었어요. 어린 딸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혼자 채찍질하며 이겨내려 했는데 결국 저희 시아버지의 유혹에 못 이겨 저의 이성은 바다 끝까지 떨어졌죠. 시아버지 것을 보는 순간.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제 머릿속엔
온통 제가 가져야겠다는, 제 것이어야만 한다는 욕망이 더욱 커지더군요. 첫 경험 때도 이랬습니다. 시아버지의 육봉이 드러나는 순간 전 숨이 넘어갈 뻔했죠. 시아버지와 함께라면 언제나 쾌락과 희열에 온몸이 젖어들며 마지막엔 빈 껍데기뿐이 절한 사람이 남아있었죠. 나이 드신 아버님의 육봉을 탐내며 전 남편의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고 그때마다 제 정신은 이 두 남자로 인해 정말 혼미해졌습니다. 한마디로 절정에 달했다고 할까요? 시아버지는 제 안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한 번에 충족시켜 주셨고 절 쾌락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. 지난 6년간 남편은 단 한 번도 만족시켜 주지 않았던 것을 시아버님은 저와 늘 이렇게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게 서로의 본능을 탐닉하고 또 그걸 즐겼죠.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전 단지 누구의 엄마, 와이프가 아닌 저라는 한 여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시아버님이 원망스럽다가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복잡한 심정은 절 끝없이 못나고 하찮게 느껴지게 만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 다 끝나버리면 또 허무해질 것을 알기에 후회 없이 즐기고 싶었습니다. 미쳐버려가는 제 표정을 보고 시아버님은 더욱더 흥분하셨어요. 그리고 과감해지셨죠. 점점 더 커져가는 목소리와 화려한 손놀림이 절 불안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소란함에 시어머님은 잠에서 깨셨고 달려온 남편에게 전부 다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 호기심 가득한 그 순진무구한 표정을 하며 저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? 셋이서 말입니다. 멀리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탄식, 아이에게 차마 이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가슴을 치며 아이를 업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. 죄송스러움과 민망함에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남편까지 흥분을 해서는 저를 자극하는데 저항할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고요. 그렇게 저희는 셋이 모여 서로의 욕망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은 점점 더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. 멋모르는 하룻밤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 꽤나 쓸모있는 사람이더라고요. 꽤 오랫동안 저와 시아버지의 머리 위에 올라 저희를 가지고 놀더니 몇 번 저희를 정복해내더라고요. 자존심은 또 얼마나 강하던지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남편이나 절 쥐락펴락하고 있으면 분에 못 이겨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? 순간 우리 남편이 아닌 줄요. 뭐 이런 면이 다 있대? 싶어서 전 사실 남편이 귀여워지더라고요. 달아오른 남편은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이 주체가 안 되는지 하다 엎어? 말어? 하며 시아버지와 절 농락하기 시작했어요. 터진 입이라고 막 뱉어대는데 저희 눈에는 그저 새파란 어린놈이었지요. 하지만 저희는 이내 시아버지께 다시 정복을 당하며 굴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. 아버님은 역시 고수 중에 고수. 남편과 제가 부부의 힘을 합쳐 한 편을 먹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더라고요. 그렇게 눈치를 주고 꼬집고 했는데도 신난다고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던 남편은 그제서야 위기를 느꼈는지 식은땀 한번 거하게 흘려주시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네요. 갑자기? 도무지 어색해서 참아줄 수 없던 그 하찮은 연기력으로 화장실 간척하다 돌아오며 문 뒤 서서 제게만 한 편 먹자고 윙크를 날리던 남편. 그 꼴을 보고 속이 뒤집히던 시아버지. 저놈의 시키 뭐하는 짓이여? 하며 옆에 둔 효자손을 거칠게 날려버리는데 시아버지 등 긁어주던 손이 우리 남편 눈알에 명중하는 줄 알고 순간 시겁했네요. 두 사람 이런 식의 불필요한 논쟁과 폭력 정말 싫다고요. 차만 코끼리 같던 며느리가 이때만 되면 성난 코뿔소가 되어버리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우리 시아버지는 깨갱하며 안 그려 안 그럴겨 하셨고 저희는 이내 온전히 이 판에 집중을 했습니다. 무슨 판이냐고요? 네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봉보는 그 판 맞습니다. 포커요, 포커. 그동안 시아버지와 단둘이 은밀하게 카드를 치며 손도 못 써보고 당한 게 하도 많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제 속에서 천불이 끓고 다시 이겨내야겠다는 거센 욕망과 욕구로 한동안은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. 아니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.
멀쩡한 남편 월급으로 오링해서 다 털렸는데요. 그때마다 시아버지 용돈 드렸다고 생각하라는데, 아니,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. 언젠가 반드시 이기고 만다는 생각으로 이번 판은 왠지 예감이 좋아 남편에게 더 베팅하자고 돈 좀 더 들이부으라고 했습니다. 모으리만 가만히 있을 것이지 남편은 또 남자답게 해보겠다며 100만 원을 툭 걸더라고요. 물론 그동안 잃은 돈을 다 합치면 몇 천이 되지만 매 판마다 거는 액수는 많아봤자 10만 원이었는데 이 인간 눈치가 없는 건지 겁대가리를 상실한 건지 100만 원을 던져놓고 잘했냐고 물어보네요. 불현듯 밀려오는 지난날의 패배와 미래의 불안감. 순간 돈으로 뺨을 때릴 뻔했어요.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제 돈까지 합쳐 100만 원 넘는 돈을 다 걸었는데 결과는 역시나 탈탈 털렸네요.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 다 털렸습니다. 제가 먼저 사봉이 나왔고 잘 나왔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믿었습니다.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니 부디 잘 나와서 돈 따자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경의를 표시하며 그의 패를 응원했습니다. 믿어야 한다. 믿어야만 한다. 그런데 이 망할 남편은 삼봉이 나왔습니다. 진짜. 이걸 어쩌냐고요. 100만 원이 걸려있는데 도저히 침착해지지가 않는 겁니다. 마지막 시아버지 패를 확인하기 전에 그 긴장감과 스릴이란 이내 장을 돌리시는데 이거 육봉이 나온 겁니다. 살다 시아버지의 육봉을 보고야 만 것입니다. 남편은 분하다고 뛰쳐나가고 저는 망연자실해서 있고 시어머니는 저 멀리서 아들 돈 따놓고 좋아 죽겠다는 시아버지를 오늘 밤 반드시 다리 한쪽 최소 부러뜨려야겠다는 심오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더군요. 돌아온 남편은 다시 와서는 초콜릿 사 먹게 용돈 좀 달라고 시아버지께 매달렸습니다. 정말 구질구질해서 아니 남들은 훈훈하게 가족끼리 카드놀이 한다는데 우린 도박장이냐고요. 무슨 시골 여산에 차려놓은 하우스냐고요. 그때 저 형님네가 도착했는데 우리 시아버님 그 와중에 카드를 들고 형님네 부부 모아놓고 얘기하고 있더군요. 한숨 쉬며 집을 나서는데 대문 앞에 쭈그려 앉아있던 남편. 마치 도박 때문에 감옥 갔다가 이제 막 출소했는데 다시 도박하고 감옥도 10년 들어가게 생긴 도박꾼의 표정을 하고는. 좌절해 있는 내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 꼴이 너무 웃겨서 빵 터졌네요. 전 그날 남편을 게임으로 인도했던 죄책감에 저녁으로 만든 국에 있던 고기들을 다 우리 남편한테 주고 시아버지 국그릇엔 파만 동동 띄우는 소심한 복수를 해봤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사연 신청은 여기 보이시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